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구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현안으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공정위 감사 때, 국정감사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하여, 지분율, 그러니까 대상을 정할 때 자사주를 제외하고 대상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고, 공정위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의결권 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또 자사주를 포함하는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일감 몰아주기에 우리의 법적인 도입하려는 취지가 총수 일가의 어떤 편법적인 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하자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그 편법적인 사익 추구는 의결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관련해서 이번엔 케이스가 조금 유사하면서도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이제 어떤 계열회사 B가 있는 경우에 총수 일가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계열회사 B의 경우 나머지 지분 80%를 계열회사 B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총수 일가가 20%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계열회사 B가 다시 계열회사 B의 지분 구성을 봤더니 총수 일가가 예를 들어서 50%고 기타가 5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간접적인 지분 관계까지 계산을 하면 이 경우에는 간접적인 지분 관계를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경우에 A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의결권이 60% 이상으로 되는 케이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 SDS의 경우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17.17%이지만 이렇게 계열회사를 통한 총수의 지분율까지 감안한 간접 지배까지 계산하게 되면 50.35%가 되고요. 나머지 삼성자산운용이나 현대하이스코나 코리아세븐이나 롯데상사, 롯데역사 등도 특히 롯데상사의 경우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17% 정도의 17.76%이지만 실제 계열회사를 통해서 보면 82.24%까지 절대 다수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시행령 하에서는 물론 법상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재 법에서는 지금 간접 지분은 계산을 안 하고 총수일가 직접 지분만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네. 그리고 또 사익편취 규율의 목적을 보면은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이 수혜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의결권보다는 이익의 귀속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사주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공정거래소 어떤 경우는 자사주를 빼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부당한 이익을 수혜받는 그걸 제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주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법 목적에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두고 지금 시행령도 이제 아직 입법 예고 중이고 그러니까 더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또 이게 간접 지분의 문제는 실제로 그러니까 총수 개인의 지분을 계열사로 넘겨버림으로 해서
이렇게 회피를 하면서 동일한 그 사익 추구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다음으로 지적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지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공정위가 지난 2013년 4월에 변액보험 사업자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한 사건을 의결하셨는데 이게 결국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됐죠. 예. 그 다음에 2010년에도 이 소주 출고 가격 인상률을 담합한 사건을 의견하셨는데 뭐 사연이 깁니다만 과징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바가 있고요. 또 금년에는 5개 농기계 제조 판매사들의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그 농심 등 라면 업체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이제 올 11월 초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담합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더 맞지만 이 또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어기는 경우에 회사들로서도 또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들로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난감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향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점점 중요해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에서는 어떤 개선책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 부처 행정 지도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담합 없이 개별적으로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만 행동했다면은 저희가 담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업자가 행정 지도를 한 구실로 내세워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구속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정하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도가 어떻게 보면 담합의 원인을 제공을 해주고 실제 사업자들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담합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행정 지도를 내리는 행정 부처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각 행정기관에 공정위의 심사하는 지침, 처리 기준들을 적극 홍보를 하고 업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른 거면은 저희가 담합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적으로 더 자기네들 강화된 결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담합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나 그 형식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정부에서 하는 행정지도의 현황에 관한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집을 하시고 그거에 관해서 일단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의 지침이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하면은 담합이 아닌데 서로 협의를 하면 담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보는 참 애매한 선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안 느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